네,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오늘 안무랑궁 임영웅 씨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임영웅 씨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송이 되고 있죠. 지금 3회까지 끝났고 오늘 4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3회 그 성과를 보면 일단 3회 시청률은 5.7%가 나왔습니다. 직전 방송이 6.4%였으니까 이거보다 0.7%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마이리틀 히어로는 어떤 컨텐츠의 꾸밈보다는 임영웅이라는 사람 그 개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영웅 씨 팬들이 볼 때 임영웅 씨의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인간 임영웅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화제성 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K 콘텐츠 화제성 분석 기관이죠.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5월 4주차와 6월 1주차 2주 연속 TV, OTT 통합 분문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임영웅 씨의 콘텐츠가 KBS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 사실 요즘 KBS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지금까지는 전기세 전부 다 포함돼서 냈었거든요. 2,500원씩. 근데 이거를 분리징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KBS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볼 땐 이미 KBS를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또 이미 인터넷 TV, 올레라든지 KT, SK 따로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도 가외로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KBS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와중에 마이리틀 히어로를 보기 위해서 KBS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이거는 채널 입장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회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그동안 3주간은 마이리틀 히어로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방송이 됐어요. 근데 4회부터는 이제는 일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요일 변경이라는 게 하루 차이 뭐 큰 의미가 있어야 할 수 있겠지만 편성이 바뀐다는 것은 꽤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자, 18일날 4회, 25일날 5회가 방송되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랑 맞붙을지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짚어볼까 하는 거죠. 일단 걸어서 환장 속으로 이 예능 자리로 들어갑니다. 5월 21일 기준 2.3%, 28일은 3%, 6월 4일 2.9%, 6월 11일 2.5%. 아무래도 2%에서 3%를 크게 넘어가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앞에 방송된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는 오히려 좀 높아요. 21%. 왜 그럴까요? 연속극이죠. 토요일에 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보면은 KBS 9시 뉴스 그리고 역사 저널이 KBS 1TV에 방송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11일 기준입니다. 정확히 지난주 일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시 뉴스는 6.3% 그리고 역사 저널 그날은 5.2% 의외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이외에 MBC는 새로운 예능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2를 시작을 했는데 4.7% 정도의 시청률을 거두고 있어요. 자, 근데 가장 큰 경쟁자는 이번에도 SBS입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가 꽤 높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12.4%였거든요. 토요일에는 뭐가 가장 큰 강자였죠? 역시 SBS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였는데 이제 일요일로 오니까는 이번엔 미운 우리 새끼와 붙게 됐다는 거죠. 그럼 종편은 어떨까요? 종편을 한번 볼게요. 종편은 11일 역시 같은 지난주 일요일 기준입니다. 같은 요일로 봐야지 정확하겠죠? 뭉쳐야 찬다 JTBC 4%, 톡파원 25시 베스트 재방송이죠. 이거는 1%였어요. 그리고 닥터 차종숙 이게 18%가 넘는 시청률이었는데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배우 이준호, 임윤아가 출연하는 킹더랜드 이거 앞부분만 겹쳐요. 근데 킹더랜드 첫 회 시청률이 5.1%였어요. 사실 닥터 차정숙이 18%가 넘었으니까는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된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TV조선은 스타다큐 마이웨이가 2.0%, 채널A 하트 시그널 4 재방송이 0.3%, 그리고 MBN 다시 설렘 캠핑인 러브 2가 1%. 크게 그렇게 경쟁 상대로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새로운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TVN 드라마예요. 원래 앞서 방송된 건 구미호전이었어요. 구미호전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시청률이 8%까지 꽤 높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16부작이 아니라 12부작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드라마가 붙게 되죠. 배우 신혜선과 안보연이 주연을 맡는데 과연 이들이 임영웅 씨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선전을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보통 구미호전 마지막 회가 8%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마지막 회는 그 마지막 회 효과가 있어요. 전체 얘기를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1회로 넘어가면서는 이 시청률이 반토막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4% 선이라고 볼 때 지난주까지 이어오던 마이 리틀 히어로의 시청률이 이어진다면 무리 없이 이 시간대에서 높은 시청률을 거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4회를 앞두고 3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임영웅 씨가 지난해 2월 미국 LA에서 열었던 공연 관련된 리뷰를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단독 콘서트를 끝난 후에 해내고 나니 한 단계 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했고 상상 속에만 있던 해외 콘서트였는데 현실로 다가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소감을 밝혔죠. 사실 일단 임영웅 씨 지금은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지만 주목을 받은 건 트로트 가수로서 받았죠. 상대적으로 볼 때 K-팝 시장에서 소외된 장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임영웅 씨가 한국을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콘서트를 열었고 매진을 읽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자, 일단 임영웅 씨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가득 채워진 콘서트 현장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찬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친 후에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팬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곡이 굉장히 전 의미가 컸다고 봐요. 인생 찬가. 찬가가 뭐죠? 굉장히 찬란한 시기를 노래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임영웅 씨가 말한 것처럼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LA 즐기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마이 리틀 히어로는 진짜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임영웅 씨가 강조를 했어요. 마이 리틀 히어로는 가수 임영웅보다는 인간 임영웅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연을 치를 때는 인간 임영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가수 임영웅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LA 즐기기를 시작하는 건 본격적으로 인간 임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단 건행 체조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했고요. 러닝 패션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브런치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요? 이게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임영웅 씨가 한국에서 아침에 그렇게 조깅하고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편하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임영웅 씨에게 이런 LA에서의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LA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수 여행 코스가 어디죠? 바로 이 할리우드 거리입니다. 여기 가면은 손바닥 도장이 막 찍혀요. 유명인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우 이병헌 씨의 손바닥 도장도 거기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자유로워 보인다. 내 안에 E가 튀어나올 것 같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E라는 건 MBTI, 우리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얘기했잖아요. 혈액형 뭐야? 하면은 뭐 A형은 다소 좀 내성적이고 O형은 외향적이고 얘기했던 것처럼 MBTI로 얘기를 하는데 크게 첫 시작을 할 때 E로 시작하냐 I로 시작하냐가 있을 때 I는 좀 외향적, I는 내향적, E는 외향적인데 내 안에 E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임영웅 씨가 여기가 너무 자유분방한 공간이고 마음이 편해서 내가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품점으로 자리 옮겼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선물을 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LA의 대표적인 레코드숍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 좀 더 세계적인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보고 싶고 또한 벅찬 소감과 함께 즉석에서 만난 팬들에게 저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정말로. 너무 자랑스럽죠. 내 정말 자식 같은 앨범이 그 LA 가장 큰 레코드샵에 있는데 딱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임영웅 씨 있는 그 속내,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 씨. 각 회차마다 본인의 매력을 담뿍 담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미 예고편 나왔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였나요? 바로 임영웅 씨를 찾아온 깜짝 손님이었어요. 얼굴이 블러 모자이크 뿌옇게 처리돼 있어서 누군지 몰라도 임영웅 씨가 누구 왔는지도 몰랐고 깜짝 게스트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딱 확인하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과연 임영웅 씨를 찾아온 건 누구일지, 임영웅 씨와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이렇게 만난 후에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갈지 사회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회 여러분들 챙겨봐 주시고 사회 끝난 후에 저희 안무랑국에서 또는 올드스타에서 또다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무랑국 채널은 올드스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올드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 딱 틀이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는 얘기를 전해드린다면 이 안무랑국 채널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마치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향후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라이브 방송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